자, 반갑습니다. 폰주이고요. 이번에는 플래뉴 D2가 어떤 디지털 플레이어인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플래뉴 D2가 하이파이 디지털 음원 플레이어로 그렇게 컨셉을 잡고 나온 그런 MP3 플레이어인데, 사실은 이게 이렇게 외적으로 보시면은 그렇게 특출난 게 없어 보여요. 일단은 잠깐 둘러보면은 이렇게 전면에 플래뉴 D2 로고가 있고요. 플래뉴 D2 로고가 아니라 플래뉴 로고가 있고요. 이렇게 전면에 ACD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그 스펙은 제가 조금 이따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측면에 보시면 볼륨, 상키와 하키, 그리고 이렇게 재생과 일시정지 버튼, 그리고 빨리 감기, 되감기, 길게 누르시면 그 버튼이 되고요. 그리고 짧게 누르시면 다음 곡, 이전 곡으로 이렇게 기능이 되는 그런 버튼이 있고요. 이렇게 상단에 보시면 3.5mm 헤드폰 잭,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흔히 쓰는 이 이어폰 잭, 그리고 밸런스드 오디오 잭이 있는데, 이게 그 소니가 사용하는 그 4mm 두께가 아니라 이게 2.5mm인가 그래요. 그래서 소니 거랑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젠더도 안 파는 것 같아요. 조금 제가 찾아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찾아본 바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원 버튼이 있고, 이렇게 길게 누르시면 전원이 켜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좌측면에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렇게 처음 이렇게 여러분들이 개봉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모형으로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 측면에는 마이크로 USB 그 슬롯이 자리 잡고 있고, 이렇게 뒷면에 보시면 플래뉴 로고, 그리고 아래에 이렇게 자세한 설명들 나와 있고요. 규제 같은 것도 나와 있고, 뭐 이 정도가 끝인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전원을 켰으니까 한번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부터 둘러보죠. 일단 이게 여러분들이 음악을 넣고 나서 처음 전원을 켰을 때 마주할 화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플레이어가 있는데, 이렇게 정면에 이렇게 앨범 아트를 터치를 하시면 이렇게 확장이 되고요. 앨범 아트랑 그리고 좀 자세한 정보를 이렇게 메인 화면에 비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보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음원을 재생했을 때 이렇게 어떤 포맷인지 설명해주는 그런 것도 있고, 여기 아래에 길이, 그리고 장르, 그리고 이거를 작곡한 연도, 파일 이름, 이런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기능들 이런 것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잠깐 좀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폴더, 라이브러리 그런 시스템을 살펴볼 건데, 이렇게 보시면은 전면에 그 내장 메모리 폴더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플래뉴 내장 메모리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뜨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마이크로 SD 카드를 준비하시면 이렇게 잠깐 목업을 빼고 진짜를 넣으면,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데이터 업데이트가 되고,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이게 되고 나면 이렇게 밖에 나가시면 이렇게 플래뉴 아래에 SD카드 탭이 생기니까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뜨니까 참고하시고요. 일단 저는 SD카드에 뭐 넣은 게 없으니까 일단 빼고 진행을 합시다. 이렇게 폴더가 있죠. 폴더별로 여기 안에 어떤 그 폴더가 있는지 이렇게 딱 구분이 되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음원들과 그리고 이렇게 음원 폴더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걸 이렇게 아실 수가 있죠. 여기에서는 액션을 폴더를 전체를 재생할 거다, 아니면은 이렇게 검색을 하겠다, 이렇게 검색하는데 쿼티자판이고, 이거는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정신건강에 아주 해롭습니다. 이게 터치감이 정말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길 가면서 이렇게 더 검색하려면은 진짜 힘들거든요. 하세요. 이거 봐요. 이거 안 눌리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쓰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스크롤을 하셔서 검색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선호 버튼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체크를 하시면 선호 트랙으로 이렇게 지정이 됩니다. 만약에 뭐 하나 넣는다 치면은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렇게 선호하는 그 플레이리스트에다 넣겠다, 이렇게 넣으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확인이 되고, 얘는 여기 밖에 여기 선호하는 그런 트랙들 모아두는 이 탭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플래뉴 로고 다시 들어가서 다시 조금 더 살펴보면은 다시 음악 탭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삭제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체크박스를 채우신 다음에 삭제하시면 되고, 이렇게 전체 삭제하겠다, 그리고 얘 하나만 삭제하겠다, 그 버튼이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일단 밖으로 나가서 이제 즐겨찾기 다 말씀드렸고, 이제 모든 음악, 그러니까 디렉토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음악, 내장 메모리 안에 있는 거, 그런 것들 다 보여주는 그런 기능이고요. 아티스트, 그리고 앨범, 그리고 장르, 그리고 만들어진 연도, 그리고 새 음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넣는지 이렇게 다 분류를 자동으로 해주는데 조금만 더 UI적인 부분에서 좀 추임새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좀 더 넣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너무 심플하게 해주다 보니까 조금 그래요. 여튼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지정할 수 있는 재생 목록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안 쓰실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제가 별로 안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차라리 디렉토리로 그렇게 재생하는 게 훨씬 편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자, 일단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본 기능으로 들어와야죠. 사실 본 기능이 조금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이렇게 보시면은 설정이 음악 플레이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설정이 시스템 설정이나 이런 게 다 음악 플레이어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쓰실 분들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여튼 이렇게 보시면 반복 아니면 한 번만 이렇게 쭉 재생하다가 끝낼 것이냐, 둘 중에서 하나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얘는 그냥 순차적으로 재생할 거냐 아니면 셔플로 할 거냐, 둘 중에서 하나로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폴더 그 재생할 거냐 아니면 얘는 전체 재생할 거냐, 이렇게 하나만 재생할 것이냐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콘이 있고요. 그리고 얘는 선호 트랙을 지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지정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얘는 구간 반복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퀄라이저가 있는데 얘는 Z 이펙트 5를 설정할 수 있는 탭입니다. 그래서 잠깐 예시를 들어서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5 밴드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조절할 수가 있고, 이렇게 보시면은 주파수가 있고 그 주파수 조절 범위를 어느 정도 넓게 할 것이냐 그렇게 설정할 수가 있는 게 있는데, 일단은 80Hz, 105Hz, 135Hz, 175Hz 이렇게 4단계로 설정할 수 있고요. 제일 낮은 주파수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주파수는 300Hz, 385Hz, 500Hz, 220Hz 이 네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거는 1.4kHz, 650Hz, 780Hz, 1.1kHz 이렇게 네 개로 선택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2.4kHz, 3.0kHz, 4.1kHz, 1.8kHz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고, 네 번째 거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13kHz, 6.9kHz, 9kHz, 11.7kHz로 조정할 수가 있고, 얘네들의 범위는 와이드, 제일 넓게, 나로, 아주 좁게, 그냥 날카롭게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만 조절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노멀, 그냥 이 정도 하겠다는 얘기고, 와이드는 아주 넓게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여튼 이렇게 둘러봤고, 단계는 이렇게 최대 6단계가 아니라 최대 12단계까지 올라가네요. 네, 12단계까지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 BB 플러스 이펙트를 들어가 보시면은 BB가 전체적으로 좀 맑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효과가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사실 BB 효과를 계속 키우다 보면은 조금 답답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음악을 청취할 때 있어서 경험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마하3 베이스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마하3 베이스보다는 차라리 제 추천에는 그냥 여기에서 그 80Hz를 설정하신 다음에 얘로 베이스를 조절하시는 게 조금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마하3 베이스는 좀 뭐랄까, 제 생각에는 베이스가 완전한 베이스가 아니라 좀 애매한 베이스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얘를 사용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추천을 쉽게는 못 드리겠고요. 이렇게 3 서라운드, 스테레오 강화하는 거죠. 스테레오 강화하는 기능이 이렇게 탑재되어 있고 동일하게 10단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가시면은 이렇게 MP 인원스가 있는데, 이게 대역폭을 늘려주는 그런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키시게 되면 상대적으로 다이나믹 레인지가 향상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데, 일단 저는 원본을 좀 더 즐기기 때문에 얘를 끄고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조금 더 풍성한 음질을 내기 때문에 조금 더 풍성한 소리를 듣고 싶다 하시면은 얘를 키는 게 저는 정말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SE 버튼이 있는데 얘를 눌러보시면은 그냥 리버브예요. 그냥 그 반향 효과.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10단계로 조절 가능하고, 리버브 모드는 이렇게 챔버, 룸, 클럽, 홀, 오디토리움, 여튼 이렇게 해서 총 몇 가지죠? 5, 6, 7, 8, 9가지 중에서 하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이렇게 프리셋은 4개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유저 1부터 4까지 설정할 수 있고, 아래에는 이미 정해진 그런 프리셋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쓰시거나 저처럼 이렇게 커스텀해서 쓰시거나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둘러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회전할 수 있는 이 버튼이 있죠. 이렇게 회전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UI가 회전이 되고, 그 뭐랄까, 그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나
아이팟 같은 애들의 그 커버 플로우 같은 애들 있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걔네들이 짝퉁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사용감이 정말 좋지가 않아요. 이걸 쓸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하면은 그냥 이렇게 뜨고 이렇게 선택이 된다, 이렇게 재생이 된다, 이런 거고요. 예, 그래서 생각보다 별로 의미가 없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는지, 어느 정도 남았는지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고요. 네, 이렇게 재생 버튼 눌러야 적용이 되는 모습 보이고, 여튼 이렇게 조회할 수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바로 오른쪽에 헤드폰 모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인이어 이어폰, 이런 이어폰을 사용하는데 가장 최적화된 출력으로 그렇게 출력이 되고, 헤드폰 모드를 켜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헤드폰이 조금 전기를 많이 먹어요. 그래서 좀 전기를 더 많이 가해줘야, 그래야 조금 더 판이 많이 울려요. 그래서 헤드폰 모드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헤드폰 모드를 켜시면 이제 볼륨을 최대로 조절했을 때 얘가 낼 수 있는 최대 출력으로 내는 그런 모드를 이렇게 탑재를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플레이어 스킨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A타입은 이렇게 생겼고요. 제일 베이직하게 생겼죠. 그리고 B타입은 이렇게 생겼고요. C타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이렇게 취향에 맞게 알아서 쓰시면 되는데, 사실 저는 세 개가 다 마음에 안 들어서 원래 A가 기본으로 설정돼서 나오는데, A는 너무 심플하고 좀 볼 게 없어가지고 조금 더 볼맛이 있게 B타입을 설정하려고 했는데, 얘는 너무 조금 노숙한 그런 분위기여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냥 C타입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냥 제 의견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설정 버튼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5개 버튼이 있는데, Z 이펙트 5부터, 그리고 화면, 시간, 음악, 시스템, 이렇게 5개가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일단 Z 이펙트는 둘러봤기 때문에 안 볼 거고요. 화면 보시면은 이렇게 언어 설정할 수 있고, 아주 많은 언어가 포함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글꼴은 여러분이 여기에 글꼴을 삽입하시면 되는데, 사실 여기에다가 글꼴을 적용할 이유는 없죠. 그래서 저는 알아보지도 않았고 사용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생 시간은 이렇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여기 메인 화면에서 얘가 어느 정도 남았는지, 어느 정도 재생이 됐는지 그 둘 중에서 하나를 디스플레이를 하는 걸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밝기는 최대 10단계로 설정할 수 있고, 화면 크기는 정말 흐립니다. 그래서 10단계로 설정해도 야외에서 쓰기에 무리가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조금 저는 화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상당히 어두운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4단계로 다시 두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곡 변경 시 정보 표시 이렇게 떠 있는데, 얘를 키시게 되면은 그냥 곡을 변경할 때 그냥 화면을 키겠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곡이 바뀔 때마다 화면을 키우겠다, 화면을 키우겠다, 그러니까 화면을 키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편한 기능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얘를 끄고 씁니다. 얘를 킬 이유도 없고, 굳이 이걸 좋은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릴 이유도 없고요. 시간 설정은 당연히 이렇게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거고, 의외로 캘린더가 있고 이렇게 24시간제 12시간제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아이콘이 있는데, 얘를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전원이 꺼지는 그 시간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재우기 시간을 이렇게 120분까지 설정할 수가 있고, 자동으로 전원이 꺼지는 시간을 3분으로 설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얘를 홀드를 하고 그냥 들고 다녔을 때, 그때 얘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을 측정을 해서 3분 있다가 꺼지겠다 그 의미예요. 자, 음악을 살펴보면은 재생 속도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설정할 수 있고, 헤드폰 모드도 아까 여기에서 볼 수 있었던 그 기능이죠. 여기에서 볼 수 있었던 기능이고요. DAC 필터가 있는데, DAC 필터가 Fast and Low Latency는 그냥 바이패스 하는 거고요. 바이패스가 그냥 내보낸다 뜻이죠. 후처리 거치지 않고. 그리고 Fast의 페이지 컴프레션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조금 공간감을 죽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음악을 들을 때 좀 답답한 느낌이 들 수도 있고요. 저는 항상 얘를 놓고 쓰기 때문에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설정을 하시면은 좀 고음이 어느 정도 덜 나느냐,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제 주관적인 상황에서는 그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시스템 보시면은 청력포, 이렇게 볼륨을 임의적으로 줄이는 그런 기능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오디오 좌우 이렇게 밸런스를 조절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LED도 켜진 꺼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켜지면 이렇게 LED가 켜지는 거, 그리고 꺼지면 LED가 이렇게 안 나오는 거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소프트웨어를 다 둘러봤고요. 이제 하드웨어를 좀 둘러보겠습니다. 일단은 화면을 조금 둘러보면은 화면이 진짜 품질이 안 좋은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색이 진짜 안 나오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색이 진짜 안 오는데, 이게 제가 사실은 세일하자드에 가서 조금 비교를 해보고 왔어요. 근데 이게 품질이
플래뉴 D보다 훨씬 안 좋아요. 좀 더 누래졌고, 이게 아무래도 그 듀얼 DAC가 탑재된 것 때문에 조금 제작 단가가 올라가니까 마진을 조금 더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액정을 조금 안 좋게 한 걸로 한 것 같은데, 보는데 지장은 없지만 일단 색감이 정말 안 좋다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광각 디스플레이 탑재되어 있고요. 이렇게 광각이죠. IPS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유리와 화면 사이에 갭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상당히 이렇게 붙어있는 것 같은 느낌 확인할 수가 있죠. 화면이 전체적으로 버튼감은 나쁘지 않고, 대신에 조금 버튼 수명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을 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얘를 7개월을 쓰다가 볼륨 버튼이 조금 이상해가지고 제가 볼륨 플러스 버튼을 눌렀는데 갑자기 2단계가 막 뛰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조금 이건 결국에는 볼륨 버튼이나 그 여러 가지 버튼들의 수명과 관련이 있는 얘기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이렇게 좀 접촉 불량이 있으면은 결국에는 언젠가는 얘가 빨리 죽게 돼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서도 해석할 수가 있는데, 여튼 그래서 조금 거슬리는 그런 사용 경험이었고, 대신에 뭐 이제 볼륨 위치 같은 경우는 뭐 나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버튼 위치도 이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 보여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전원 버튼은 볼륨 버튼이나 여기 측면에 있는 버튼들에 비해서 조금 더 무른 편입니다. 소리도 조금 크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UI 성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하드웨어 성능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스크롤링 성능이 진짜 안 좋아요. 뭐든지 할 때마다 그냥 뚝뚝 끊기고 짜증나요. 이렇게 보시면은 UI가 상당히 안 좋은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터치하는 데 있어서도 자꾸 끊기고,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과 같이 타자를 치게 됐을 때 이렇게 보시면은, 검색했을 때 이렇게 타자 치면은 이게 자꾸 씹혀요. 이렇게 빨리 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좀 터치감에 대해서 정말 회의적이고, 그리고 UI 사용성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요. 이렇게 헤드폰 잭과 밸런스드 아웃풋 잭이 있는데, 얘네들을 들어보시게 되면은 정말 음질이 좋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얘가 그 상위 기종을 구매하기 위해서 코언이 마련한 그런 징검다리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부족한 거를 여러분들이 해결하고 싶으면은 더 상위급으로 가라. 이제 음질은 좋으니까 우리가 이 정도의 기술은 가지고 있으니까 나머지 UI나 그런 것들이 조금 싫으면 상위 기종으로 가라, 그런 느낌으로 만든 것 같은데, 사실 이 정도 음질에 이 정도 가격이면 전 나쁘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제가 얘를 들어봤을 때 느꼈던 점은, 일단 스마트폰에 비해서 훨씬 공간감이 넓다, 그리고 아주 명료하게 들린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볼륨 조절하는 것도 이렇게 아주 세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140단계까지 조절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쓰시면 되겠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얘가 내세울 수 있는 장점이 음질이자 음질이에요. 음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음질에 대해서는 제가 주관적으로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갤럭시 S5G랑 비교해봤을 때 얘에 비해서 훨씬 공간감이 넓은 그런 소리를 들려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UI 성능이 안 좋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원가 절감이 상당히 들어가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감수하고 사용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좀 황금기에 좀 귀결을 하고 싶으시다, 아니면은 내가 조금 더 음악을 듣는데 뭐랄까 명료하게 듣고 싶고 좋은 음질로 음악을 듣고 싶다 하시면은 이만한 선택지가 없어요. 사실 35만 9천 원이라는 가격이 만만치 않은 가격이긴 하지만 이걸로 뭐 닌텐도 스위치를 살 수 있고 뭐 그런데, 사실 그런 걸 제외했을 때 여러분들이 음악을 진짜 좋아하면은 이 정도 투자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음질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조금은 이제 저렴한 편인 그런 디지털 오디오 플레이어를 마련을 하고 싶다 하시면 플래뉴 D2는 나쁜 선택이 아닐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